안녕하세요, 홍수목입니다. 오늘은 시험 횟수 정하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유학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뭐 취업 영어도 있죠. 토익 스피킹이나 뭐 토익도 있고 오픽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시험들을 볼 때 일단 가격이 되게 부담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시험을 나는 한 번에 무조건 끝내야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일단 봐봐야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예상하기가 힘들거든요. 얼마를 봐야 될지.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정답을 내려드릴 수는 없지만 대충 이런 느낌으로 가면 좋다.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물론 이제 시험이 종류가 되게 많고 점수대도 되게 다양하죠. 뭐 이치 7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학교에 따라서 아니면 그냥 오버로 6.5인데 이치 5.5 이런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뭐 스피킹만 6.0이어도 되고 다른 거는 막 6.0 아니어도 되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라이팅만 중요한 사람도 있고요. 이게 전공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긴 하겠죠. 근데 일단 시험의 종류가 또 약간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어떤 시험들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고 그리고 어떤 시험들은 점수 결과가 더 빨리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PT 같은 경우 점수가 되게 빨리 나오죠. 그리고 오픽이랑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그래도 빨리 나오는 편인데 토익은 또 점수가 그렇게 빨리 안 나오잖아요. 그것도 막 한국 사람들이 막 컴플레인을 많이 넣어가지고 좀 빨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2주 걸리지 않나요? 토익도? 그러니까 시험 종류에 따라서 이거 전략을 잘 짜야 돼요. 그래가지고 점수가 좀 늦게 나오는 시험이면은 조금 미리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시험을 안 보면 내 실력을 대충은 알 수 있지만 왜냐면 모의고사도 있고 뭐 문제 풀어보면 몇 개 틀리면은 뭐 몇 점이다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떠나가지고 일단 실전에서 시험에서 최신 트렌드로 봤을 때 몇 점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결과가 오래 걸리는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리 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하죠. 언제까지 점수가 나와야 돼. 횟수 상관없이 이렇게 정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시험을 막 계속 등록을 하시고 막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PT 같은 경우는 등록을 계속 할 수가 없거든요. 한 번 하면은 점수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등록할 수가 있어요. 미리 여러 번 할 수가 없고. 근데 IELTS 같은 경우는 미리 여러 번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오픽이랑 토익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토익 스피킹이랑 토익 같은 경우도 뭐 다달이 보거나 뭐 원하는 대로 거의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오픽이 아마 그 얼마 기간 동안 몇 번을 보면은 못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시험 특성상 점수 나온 날짜라든지 아니면 다시 볼 수 있는 날짜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생각해서 가지고 하면 좋죠. 그래서 내가 내년 6월까지 점수가 나와야 돼 이렇게 하신 분들 중에서 그 날짜부터 뒤로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최소한 몇 개월 전에는 그래도 접수를 해야 되니까 아니면 원서를 써야 되니까 그 전에 언제까지는 마지막 점수가 나와야 되니까 내가 대충 그래도 몇 개월 잡고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점수대가 또 약간 중요하죠. 점수대가 이게 처음에 시험 봤을 때 내 예상과 많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나는 스피킹이 자신 없어가지고 별로 못한 것 같은데 스피킹은 생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라이팅은 잘 쓴 것 같은데 되게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라이팅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리딩하고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리스닝은 거의 잘 나오는 편인데 리딩은 생각보다 안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 최근에 저한테 댓글 다신 분 중에서 리딩이 6.0이 나왔다고 저한테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영상 보고서는. 근데 자기 라이팅이 이번 시험에 6.0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험을 처음 본다 그래가지고 6.0이 어떻게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그건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자기 실력을 몇 점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저 같은 전문가도 만약에 몇 점 나올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긴 하거든요. 근데 오차가 좀 있죠. 왜냐하면은 리딩 같은 경우에 문제가 가끔 가다가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리스닝 같은 경우도 한 번씩 조금 막 빡세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오차가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저는 스피킹 같은 경우는 몇 점이 나오겠다 이게 감이 확 오거든요. 근데 그것도 시험장 가서 실수를 하면 또 점수가 그만큼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험을 실제로 봐야지 알거든요. 그 IELTS 같은 경우도 그렇고 PT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토플도 그렇고 유료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래서 얼추 비슷하게 점수가 나오지만 환경이 또 달라지고 시험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시험장 가면 긴장한 타입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미리미리 빨리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 싶으면은 미루는 게 좋거든요. 날짜를. 예를 들어서 내년 9월 입학인데 뭐 5월까지는 입학 원서를 다 내고 점수를 내야 돼. 뭐 이런 거라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내년 5월까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럼 미루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직장 그냥 그만두지 말라고. 그래서 꾸준히 하면서 시험을 꾸준히 보면서 이거를 내가 이 기간 동안에 될 것 같은 느낌이다. 이거를 미리 파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올해 연말에 뭐 술 먹고 사람 만나고 뭐 하고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유학 가는데 친구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유학 가는 사람들이 친구 챙기고 막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막 그런 사람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런 모임들을 조금 줄이고 약간 그냥 몸이 안 좋아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그냥 술이 못 먹겠네부터 시작해서 나 일이 너무 바빠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제끼는 게 좋고 그 제낀 시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시험을 미리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년 5월에 만약에 준비를 해야 되고 지금 10월이잖아요 벌써? 그러면 지금부터 시험을 보는 게 맞아요 사실은. 내년 5월이니까 3월부터 난 시험을 볼 거야 이러면은 필패입니다. 필패. 점수대가 만약에 6.0보다 낮아요, 되게 별로 그렇게 어려운 점수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유학 영어를 위해서 한다고 쳤을 때 점수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오버롤 7.0이거나 아니면 이치 7.0이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해도 빠듯해요. 공부는 당연한 거고 연말부터는 시험을 봐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연말에 시험을 보고 점수가 너무 처참하면은 전문가한테 뭐 검수를 받거나 아니면 코칭을 받거나 해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5월이 마감인데 3월쯤에 시험 봐가지고 3월에 점수가 망했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어떻게 돼요? 3월에 시험 보면 3월 초에 봤다 그래도 점수가 일주일 걸리니까 벌써 3월 중순 이렇게 돼. 대충 얼추 그죠? 점수 나온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쇼크 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의기소침하고 그러는 것도 일주일, 그죠? 그러면 이제 한 달 반 남았단 말이야. 근데 한 달 반이 남았어도 점수가 일주일 걸리기 때문에 거의 한 달 남은 거랑 거의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직장 다니고 뭐 하면은 내가 원하는 날짜에 시험을 못 보는 경우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은 3월에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내가 그 점수를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근데 직장을 병행하면서 그게 되냐 이거죠. 직장을 병행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최소 뭐 5, 6개월 전부터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오늘 시험 횟수 얘기하는 건데 좀 얘기가 새고 있죠? 사실 그래서 횟수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왜냐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첫 시험에 마지막 시험이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데드라인을 되게 짧게 잡아가지고 급하게 해가지고 저 10월 15일이 마지막 시험이에요 막 이러신 분들 있어요, 과외하신 분들 중에서. 제가 그래서 옛날에 그런 거를 하다가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시험이 임박하고 이게 마지막이고 아니면 뭐 호주에서 쫓겨난다부터 시작해서 막 이게 되게 많잖아요 드라마가. 그런 걸 들으면 저도 이게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막 한 시간씩 더 봐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 급하게 열심히 더 해준다고 그 기간 동안에 그게 느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은 막 미리 하면 되잖아요 솔직히. 그죠? 뭐 인생이 바쁘고 그거는 제 알 바가 아니죠. 인생이 바쁘다고 핑계대고서는 저 인생이 너무 힘들고 너무 바쁘고 너무 괴로웠어요 이러면은 호주 영주권 그거 해주는 데서 그랬어요? 시험 좀 더 보세요 널널하게 이렇게 해주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대신에 유학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미룰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타이트하게 잡지 마시고요, 미리미리 하세요. 미리미리. 그래서 이 영상은 미리미리 공부하자 이건가요? 아무튼 근데 이거 관련해서 한번 찍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것도 있죠. IELTS를 3번 보거나 PT를 3번 보면 거의 1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돈이 꽤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방에 살거나 아니면 시험장에서 좀 멀리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하셔가지고 시험 횟수를 잡는 것도 되게 좋고, 그리고 호주라든지 캐나다 같은 경우에 조금 촌동네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메인 도시, 큰 도시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시험 센터가 별로 없어가지고 이제 내가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리 생각해가지고 해야지, 내가 이 정도의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본인의 스케줄에 맞추면 안 되고요. 내가 5월까지 점수 나와야 되니까 이쯤 보면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시험센터가 어디 있고 얼마나 자주 시험이 열리고 이런 걸 다 파악하신 다음에 일정을 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이쯤에 바쁠 것 같고 아니면 이쯤에 이렇게 되고 내가 이 정도는 공부할 수 있고 하니까 이쯤부터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솔직히 진짜 생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공부를 오래 하는 것보다 사실은 공부를 짧게 하고 시험을 빨리 보는 게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늪에 빠지는 것 같거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고 약간 조금 이게 그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걸 공부해도 모르는 것 같고 시간이 모자란 것 같고 스피킹하고 라이팅은 되지도 않는 것 같고 계속 힘들고 막 그러거든요. 리딩하고 리스닝 같은 경우는 시간을 투자하면 꽤 되는데 그것도 이 시간을 안 정해놓고 하면은 되게 좀 막 약간 게으르게 한다거나, 제 기준 조금 이렇게 급하게 하는 게 없고요, 되게 느긋하게 약간 이렇게 탐독하면서 약간 탐구하면서 해요 공부를. 근데 시험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급하게 빨리 최대한
이게 시간이 많아도 엄청 급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일단 신청을 하고 한 달 반, 두 달 이 정도로 정해가지고 맥시멈 3개월. 내가 시험을 무조건 볼 거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맥시멈 3개월로 오늘부터 3개월로 해가지고 시험을 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근데 3개월 하면 또 어떻게 돼요? 10월, 11월, 12월이잖아요. 연말 껴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또 흐지부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2개월도 좋죠. 이게 3개월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지금 추석이 끝났잖아요. 추석 때 솔직히 공부하신 분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추석 끝나고 3개월 하려고 그러면 10월, 11월, 12월이에요. 추석 끝나고 나 공부해야지 이러면서 해봐야 10월, 11월, 12월이거든요. 근데 12월이 고비죠. 왜? 춥고 추우면 일단 공부하기 싫고 나가기 싫고 집에 있고 싶고 약간 졸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겨울에 좀 많이 자는 것 같아요. 잠을 더. 왜냐면 막 그 난방 틀면 뜨겁고 약간 이렇게 노곤노곤 하니까 그리고 추우니까 나가기 싫으니까 누워있다 졸고 막 그러거든요. 더 여름이나 가을보다 더 봄보다. 그리고 연말에 이제 또 이제 뭐 모임 있고 회식 있고 더 많잖아요. 뭔가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3개월이 안 되죠. 2개월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거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그죠? 그리고 1월, 2월, 3월은 또 어때요? 12월까지 놀고 공부해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1월, 2월, 3월에 설날이 껴있잖아요. 구정. 그죠? 그래서 2월에 또 중간에 한번 쉬니까 그게 완전 또 리듬이 깨져요. 그리고 1월에 또 막년회 끝나고 송년회 하고 이제 막 해가지고 뭐 하고 막 하면은 그리고 1월에 바쁜 회사 많죠? 연초니까 계획도 막 짜고 뭐 하고 하다 보면은 1월 달에 바쁜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1월 날리고 2월 구정까지 날리고 해가지고 공부 안 한 다음에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이제 좀 괜찮아지면 3월이잖아요. 그죠? 그럼 3월부터 공부해야지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4월 중순 4월 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돼? 날씨가 좋아지잖아요. 그리고 가족의 달 있죠? 5월에 그죠?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어버이날부터 시작해서 벚꽃놀이 가야 되지. 날씨 좋으니까 또 놀러 가야 되지. 그죠? 그러면 또 3월 공부 좀 하는 거 같다가 4월부터 이제 슬 흐지부지 되면서 5월도 날라가요. 맞죠? 그러면 이제 또 뭐야? 6월, 7월, 8월 이제 공부해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6월 공부하고 7월에 뭐가 있어요? 막 빠지 가야 되고 그다음에 뭐 여행 가야 되고 그다음에 바닷가 가야 되고 그죠? 휴가 또 가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8월 휴가 끝났어요. 그럼 9월에 공부해야지 라고 하지만 9월에 또 추석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뭐예요? 공부를 그렇게 하면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두 달 잡고 시험을 보세요. 두 달은 그래도 괜찮거든요. 8주. 8주 정도는 친구들을 안 만나고 최대한 그죠? 8주 동안 가족이랑만 시간 보내거나 아니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만 애인하고만 시간 보내고 친구들은 조금 멀리 하셨잖아요. 그리고 회식도 최대한 자제할 수 있고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이러면서 8주 정도 공부를 빡세게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시험을 보면은 조금 할만해져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횟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지금부터 내가 갈 거다 이러신 분들은 기간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두 달 빡세게 하고 시험을 빡 보세요. 알겠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내는 걸로 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봐요. See ya!